예, 저희가 준비한 제목 그대로인데 중요한 건 2위일 겁니다. 조 전 장관의 오늘 1심 선고에 대해서 민주당 지금까지 별다른 논평이 없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오후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은 조국 수호로 뜨거웠던 2019년을 기억합니다. 한마디로 2019년의 조국 수호는 더불어민주당의 범죄 혐의자 비호를 위한 정쟁만 난무한 국민 분열의 시간이었습니다. 조국 수호 대열에 섰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섰고 대저해야 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필 귀정이라는 표현도 아깝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민주당이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고 했는데 방송 직전까지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별다른 논평이 없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참 우리나라를 한 4년 동안 들쑤났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또 책임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 입장이 없다는 게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뭐 다른 거는 그렇게 빨리 입장을 내더니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건지 불리한 거는 침묵하고 유리한 것만 말하는 게 공당의 임무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지금 사실 조국 전 장관 사태는 그 순간순간을 놓고 보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었던 여러 면의 기회가 있었어요. 처음에 조국 전 장관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에 지명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이미 문제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해찬 대표라든지 이인영 원내대표라든지 당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당시에 임종석 그 비서실장이나 몇몇이 임명을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결국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니까 결국은 이 조국의 강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손절해야 된다, 해야 된다 불구하고 계속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을 뭐 지금 열린 이 민주당인가요? 거기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들었고 지금 뭐 최강욱, 김의겸, 그다음에 김용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 합류해서 또 철험회라는 걸 통해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동안 그렇게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고 대변했던 그 국회의원들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고 있는지 본인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소한 국민들한테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기 서초동 가서 그렇게 조국 전 장관은 무죄다, 나는 조국이다 라고 했던 분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1심 판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렇게 국민들을 선동했던 분들 정말 딱 봐도 100만 명이 모였다라고 했던 모 방송사 사장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 1심의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최소한의 자신들의 어떤 입장문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분리하면 뒤로 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해야 되는 공인의 의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 이재명 대표도 과거 대선 후보 시절에 이른바 조국의 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듣고 올까요? 안 걷는 건 아니고 못 걷는 거죠. 저는 건너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강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까 도대체? 잡는 건 아니고 워낙 강폭이 넓은 거죠.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공직자는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일반인과는 다르게 더 높은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아마도 뭐 윤석열 검찰이 공정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 안타깝지만 잘못은 잘못이고. 왜 이 논평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뭐 제가 단순히 기억하기로도 당시 민주당에서 아니 표창장 몇 개 위조했다고 이렇게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하냐 혹은 정경심 전 교수의 1심 선고에서 징역 4년 실형이 나왔을 때는 뭐 일부 의원들은 정경심 전 교수가 십자가를 짊어졌다라는 표현도 썼다가 근데 이제 어쨌든 조 전 장관 관련 이런 재판 결과가 1심에서 나왔는데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그 하반기를 생각을 해보면 조국 수호하다가 끝난 3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조국 수호 뒤에는 검찰 개혁을 하겠다면서 검수완박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국정에 많은 동력과 에너지를 조국 수호하다가 시간을 허비한 문재인 정권 후반기가 아니냐. 근데 이런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굉장히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 민주당 의원들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 조국 수호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재판부가 봤을 때도 조국 전 장관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을 내린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원인 제공한 그리고 조국 사태를 이렇게 끌고 온 그 정치 세력들로서는 이 판결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한다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그 지나친 검찰 개혁 일변도에 이것이 이 국민들로부터 어떤 민심을 등돌리게 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책임 이런 것을 좀 시인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징역 2년을 받고도 조국 전 장관은 굉장히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또 이런 조국 사태를 끌고 왔던 이 민주당 의원들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이런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좀 속이 타고 애가 타겠습니까? 잘못을 바로 잡았을 때 다시는 이것을 재발하지 않도록 재현하지 않도록 반성하는 모습을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런 행태가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신속하게 항소하겠다. 그래서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사실 재판이 진행될 중에도 조 전 장관 여러 정치적 메시지를 냈었습니다. 한번 그 화면 잠시 볼까요? 이 질문은 저 개인에 대한 그런 질문으로 보입니다. 만약 2019년부터 벌어졌던 일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안다는 가정하에 똑같은 선택을 하실런지 궁금합니다.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입니다. 저와 제 가족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러한 형국의 길, 멸문주화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책하고 자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장관직을 맡아서 그랬고 멸문주화 얘기를 계속 꺼내는데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뭐 법적인 것 말고도 항소하겠다고 하니까 정청 메시지를 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동력과 본인이 억울하게 법무부 장관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조국 전 장관으로서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은 계속해서 똑같이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또 일종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는 조국 전 장관의 자유인 것이고 본인도 이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소회를 또 밝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말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메시지를 듣는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영역은 또 그것도 별도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본인의 책임으로 받고 그리고 그 책임을 근거로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아마 항소심 중에도 본인의 의견이라든지 또는 재판 중에 느끼는 소회를 SNS라든지 아니면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것에 대해서야 뭐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은 자유인 것이고 이제 판단하는 그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잠시 잊고 계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사실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지휘했던 게 바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과 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오늘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 결과 이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두 사람도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꽤 궁금합니다. 제가 조국 전 장관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번민을 했습니다. 조국 수사 그냥 한번 눈 감았으면 계속 꽃길이었을 텐데요. 언제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님께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참 감사했고요. 그런데 제가 조국 수사를 한 이후에 저에 대한 평가가 180도 달라지신 것 같아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냥감을 반쯤 죽여놓는 거거든요. 아, 얘네들은 이 집안을 죽이기로 마음먹었구나. 총장님이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작년이었죠. 저 영화 그대가 조국. 조 전 장관의 이른바 조국 사태를 좀 조국 전 장관 시각에서 좀 복귀한 내용도 있었는데 아까 정 변호사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오늘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 내용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여러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부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없었으면 검사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은 대통령이지만
검증은 민정수석이 했을 것인데 그 민정수석이 누구였느냐? 조국 전 장관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생활을 굉장히 편하게 했었을 것이고 뭐 국회의원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은 생각했던 것 같고 이 부분을 국민들이 인정을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까지 당선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판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총장의 그 생각이 윤석열 총장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판결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친목 얘기, 조 전 장관 관련 선고 얘기는 정치권 소식으로 짚어봤습니다.